안녕하세요. 불탕지옥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했는데요. 예비 판결이었지만 그날 주가를 보시면 메디톡스는 상한가 7월 7일 메디톡스는 상한가 대웅제약은 마이너스 17%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대웅제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대웅제약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다들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루땡.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즘 지구촌의 걱정거리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백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ITC 판결에 나온 메디톡스,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작년 보톡스 국내 점유율 1위 휴젤, 메디톡스는 36.9%로 2등입니다. 휴젤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코스닥 상장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과 대웅은 코스피 상장이고요. 휴젤과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운영 중인 회사고요. 대웅이 인적 분할을 해서 만들어진 게 대웅제약입니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2019년 대웅과 대웅제약 합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휴젤은 2천억 원, 메디톡스도 2천억 원 정도인데 대웅과 대웅제약은 우리나라 제약회사 탑3 안에 들 정도로 매출액 기준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시가총액인데요. 이렇게 매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은 메디톡스입니다. 7월 8일 기준이고요. 메디톡스 1조 5,099억 원, 그 다음이 대웅 1조 3,256억 원, 그 다음이 대웅제약 1조 2,456억 원, 마지막이 휴젤 7,633억 원. 그래도 대웅과 대웅제약의 시총을 합치면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잠깐만, 2019년 매출액이 합이 2조 5천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총도 2조 5천억 원. 평행 이론인가요? 같네요. 네, 다음으로 휴젤과 메디톡스의 2017년을 보시면 매출액 1827억 원, 영업이익 나와 있고요. 이익률을 보시면 55%, 44%, 여긴 좀 낮긴 한데 47%, 38% 미쳤습니다. 역시 남겨 먹는 건 의류, 바이오 산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개발하기까지의 비용이 참 많이 들긴 한데 제품 개발되고 시판이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기준 휴젤이 우리나라 보톡스 1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2019년 매출을 보시면 2,046억 원, 영업이익 681억 원, 당기순이익 503억 원, 영업이익률 33.28%, 순이익률 24.58%.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단가 경쟁이 붙은 거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메디톡스도 똑같습니다. 메디톡스도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매출액은 1812억 원에서 2059억 원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 경쟁 플러스 메디와 대웅제약의 소송전으로 인해 휴젤은 반사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휴젤과 메디톡스 매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익률은 좀 비슷한 듯 좀 다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도 좀 비슷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 2배나 차이가 납니다. 7,633억 원, 1조 5,099억 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 휴젤이 저평가인가요? 메디톡스가 고평가인가요? 이거 좀 희한합니다. 아무튼 대웅제약으로 넘어가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2019년 기준 점유율 7.6%입니다. 이 점유율로 매출을 1, 2조 올릴 수는 없겠죠. 예, 메디톡스, 휴젤이 보톡스로 2천억 원씩밖에 매출을 못 올리니까요. 대웅제약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역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1945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61년에 우루땡이 나오고요. 2002년에 대웅제약이 인적 분할로 탄생을 합니다. 역사 더 긴데 아주 간략하게 추려봤고요. 이 사가도 있습니다. 이 사가 노래 가사가 의외로 참 좋습니다. 첫 소절부터 보시면 인류의 건강은 우리의 소망. 어마어마한 이념입니다. 자국민의 건강 뭐 이런 게 아니고 더 나아가 인류가 뭔지 아시죠? 세계인 모두가 건강하게 바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판매 제품군으로는 일반 의약품,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 외품으로 종류를 따로 세어본다면 수백 가지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 우루땡 2019년 매출 882억 원, 대웅제약의 2019년 매출 1조 1천억 원의 약 8%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각종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등 많은 질환에 대응하는 제품들이 많고 그 많은 제품들의 판매 매출이 총 1조 1천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나부타 2019년 매출 445억 원입니다. 매출액의 4%를 차지하고요. 이렇게 대웅제약은 제품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사실 이 나부타의 성장은 대웅제약의 굉장한 주력 무기 중 하나로 준비 중이었는데요. ITC 예비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나부타는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3대7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가와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에 높은 매출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ITC 최종 판결일은 11월 6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월 6일이고요. 예비 판결에서의 내용은 대웅제약의 나부타는 미국 판매 금지 10년 권고입니다. 권고 처분이 내려졌고요. 최종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코로나 백신. 이 코로나 백신 개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대웅제약에서는 호흡기 질환 관련한 제품 판매 및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대웅그룹, 니클로사마이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입증. 이게 동물 시험으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대웅그룹의 입장인데요. 이 니클로사마이드는 원래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동물은 족제비를 사용했고요. 동물 시험 치료제 효과 입증, 코로나19 치료제 DWRX2003 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 동물 효능 시험에서 뚜렷한 바이러스 감염 개선 효과 확인, 족제비는 감염 후 8일까지 콧물 및 폐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관찰됐으나 치료제가 투여된 시험군은 약 감염 후 4일차부터 바이러스 감소, 특히 3일차부터는 폐 조직 부검 바이러스 농도 측정 결과 바이러스 완전 제거. 그러니까 4일차부터 감소를 했는데 3일차부터는 폐를 뜯어보니까 폐에서는 코로나19가 발견이 안 됐다, 제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 절차 진행 중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 6월 5일이지 않습니까? 6월 5일 이날입니다.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6월 5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웅도 상한가 29.77% 상한가를 갔습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족제비가 약을 먹고 3일차부터는 바이러스 농도가 제로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임상 준비 중인데요. 동물 시험과 임상은
천지 차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입니까? 그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개발은 처음부터 개발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뭐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백신을 개발하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약부터 코로나19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 시험을 합니다. 약물 재창출. 약물 재창출 연구라고 불리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니클로사마이드였고요. 2달 전인 4월 14일 기사가 납니다. 이때는 동물 시험, 영장류 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에서 니클로사마이드가 렘데시비르 들어보셨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활동 중인데 렘데시비르 대비 40배나 높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 렘데시비르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40배나 더 많이 그리고 6월 5일 족제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고요. 이 4월 14일자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꽤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때거든요. 장중에 24.89%까지 올라가고 종가는 6.5%, 6%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24%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6월 5일 이날 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영장류 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폐에서 완전 제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실험 결과를 내보내면서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이건 대웅의 차트고요. 대웅제약 이날이지 않습니까? 14일 대웅제약은 종가 거래 11.46%였고 장중에 거의 상한가 29.34%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상향 하는 듯 보이다가 횡보를 하다가 6월 5일 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영장류 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효과 입증이 되면서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이날은 영장류 시험이었고 이날은 세포 시험이었는데 세포 실험은 아무래도 세포 실험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못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좀 차트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상한가를 찍고 메디톡스와의 매출의 4%밖에 차지 안 하는 나보타가 ITC에서 패소를 하면서 다시 이때 횡보하던 차트로 돌아온 게 너무나도 좀 재밌습니다. 차트가. 그 대웅제약이 ITC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대박일 수도 있는 호재들이 숨어 있는데요. ITC 판결도 어떻게 보면 예비 판결이라 최종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백신이 잘 돼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웅그룹에 희소식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